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기존의 주로 진출하던 팀이랑 전력차가 크게 나는 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지루하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경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엥? 아니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이변이 연출되고 있는 2026년 월드컵입니다. 슈퍼스타들이 있고 피파 랭킹 탑10 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강팀 벨기에도 월드컵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G조의 1포트인 벨기에, 국기의 색깔만 생각해본다면 독일과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색깔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유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벨기에의 유니폼에서 볼 수 있는 이 국기의 색은 벨기에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국가인 벨기에 합중국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된 혁명, 브라반트 혁명에서 사용된 혁명기의 색에서 나온 것이죠. 이 혁명기의 색은 옛 국가인 브라반트 공국의 상징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색 중 빨간색이 메인인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다른 유니폼들이 그랬듯 숨겨진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창과 뜨거운 불입니다. 벨기에는 레드 데빌스라는 별명이 있기에 이것이 유니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레드 데빌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팀이 정말 많네요.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정치적, 차별적 메시지를 포함하거나 도발적, 과격한 응원 도구와 선수들의 플레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골을 넣고 상의 탈의를 하는 셀레브레이션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금지된 것이죠. 스포츠에서만큼은 이념, 사상, 선과 악 모두 있고 오직 세계인의 화합과 축구만을 생각하자는 모토를 세운 피파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G조 2포트의 이란이 바로 이런 생각을 들게 했는데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이 새하얀 유니폼인데요. 국기에 있는 나머지 색들이 안 보이네요? 그건 바로 여기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잠깐 손 좀 들어볼래요? 바로 여기 겨드랑이 부분과 목덜미 부분에서 이란 국기를 구성하는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면 한 동물의 모습과 소매에 이 동물의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물은 바로 아시아 치타로 이란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아시아 치타는 이란 국가 자부심의 상징인 동시에 멸종위기 동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캠페인의 목적으로 이란의 유니폼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치타에게도 인간에게도 모두 평화로운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3포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모하메드 살라라는 슈퍼스타도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7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팀이지만 이상하게도 월드컵에서는 승리가 없었죠. 월드컵에서는 승리와 연이 없다가 2026년 월드컵에서 결국은 뉴질랜드에게 이집트 역사상 첫 승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집트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벨기에처럼 붉은색이 가득한데요. 왜 이집트는 붉은색을 채택했을까요? 이 국기의 붉은색 그리고 아랍 국가 국기들의 붉은색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 가문인 하심 가문의 상징 색깔이자 이들이 주도하여 오스만 제국에 맞서 대항한 아랍 반란을 상징하는 중요한 색이기에 아랍권 국기에 포함되었고 이집트 대표팀의 유니폼 메인 색상으로도 채택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하면 빠질 수 없는 피라미드와 고대 이집트의 상징인 앙크도 시야에 들어오네요. G조의 마지막 4포트는 뉴질랜드입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오세아니아 대륙에 한 장의 확정적인 티켓이 부여되었고 뉴질랜드가 이 기회를 잡아 진출에 성공하게 되었죠. 뉴질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검은색인데요. 축구뿐만 아니라 럭비, 농구, 야구와 같은 구기 종목, 올림픽 유니폼도 검은색이죠. 마치 호주가 녹색과 노란색인 것처럼요. 이는 뉴질랜드의 간판 스포츠 스타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럭비팀인 올블랙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팀이 경기장에서 하카를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의식인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결의를 다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상당히 녹아있기에 지금까지도 하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올블랙스는 이렇게 뉴질랜드의 모든 스포츠팀을 검은색으로 물들여버렸고 심볼에서 볼 수 있듯 유니폼 전체가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식물인 은 고사리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은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마오리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은 고사리의 밑면이 달빛을 맞으면 은색으로 밝게 빛났기에 가지를 꺾거나 뒤집어 놓아 길을 찾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H조. H조의 1포트는 스페인입니다. 국내에서 무적 함대라 불리고 La Roja, 빨강 그 자체의 별명을 가진 스페인 대표팀의 유니폼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생각되는데요. 벨기에,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메인이고 오늘은 빨간색이 많네요. 등번호와 줄무늬에서 노란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이괄다라고 부르는 이 스페인의 국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소매에 짙은 파란색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국기에는 없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과거 유니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홈 유니폼은 빨간색이지만 파란색과 흰색이 계속 어웨이와 서드를 왔다 갔다 했었죠.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에서 서드 유니폼이 없고 홈이 빨간색, 어웨이가 흰색이기에 파란 유니폼을 넣을 자리가 없었던 스페인은 홈 유니폼에 그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빨간 상의를 입었던 만큼 하의에는 파란색을 많이 입었기에 상하의 대칭을 생각한 디자인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월드컵 우승 2회에 빛나는 우루과이입니다. 최초의 월드컵이 개최된 국가이자 최초의 월드컵 우승국이죠. 두 번째 우승은 1950년 브라질을 상대로 마라카낭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차지한 우승입니다. 근데 진짜 옛날이기는 하네요. 다음 월드컵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개막전이 개최되는 세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설마 64개국은 아니겠죠? 1930년 월드컵부터 2026년이 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하늘색 유니폼을 포기한 적이 없는 우루과이인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의 유니폼들보다 채도가 낮아졌다는 점이겠습니다. 월드컵 초창기의 유니폼이 떠오르는 게 독일처럼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바람을 유니폼에 녹여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3포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월드컵에 6번 진출했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딱 한 번 16강에 진출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죠. 야, 진출도 잘한 거야. 2034년 월드컵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니 이때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범아랍색 중 초록색을 국기에 채택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니폼에서도 그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인 베두인이 직조물을 만들 때 새기는 패턴인 사두를 연상시키게 하는 무늬가 유니폼 전체에 퍼져 있네요. G조의 마지막은 월드컵 첫 출전이라는 영광을 얻은 카보베르데입니다. 월드컵 첫 출전. 같은 조에 월드컵 우승국이 두 개나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서아프리카의 끝, 거대한 대륙을 벗어나 여기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카보베르데는 마카로네시아에 해당하는 4개의 지역 중 유일한 독립국으로 녹색 고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유니폼은 국기에서 볼 수 있듯 진한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는 하늘과 바다를 의미합니다. 일본과 키라소의 유니폼에서 파동이 떠오르는 디자인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이 무늬는 파도일까? 바다를 의미하는 색 바탕에 일정한 기하학적 무늬, 마치 바다의 파도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무늬의 의미는 카보베르데 섬들을 이어주는 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국토를 이어주는 비행 경로를 패턴화시켜 유니폼에 적용시킬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되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라의 많은 유니폼들이 그렇듯 국기 내의 다른 색상들을 컬러와 소매, 어깨 부분에 적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